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경기 변동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66쪽 5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부동산 경기 순환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가 타당하지 않는 것을 묻죠. 자, 부동산 경기는 일반적으로 일반 경기에 선행하는 경향이 있다 하니까 틀린 지문인데, 자,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을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의 이 특징은 일반 경기 변동과의 차이점을 고려를 하면 되는데, 자, 거기서 봤더니 우리가 아까 부동산 경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시간적으로 뒤지는 경향, 일반 경기에 시간적으로 뒤지는 경향, 즉 후행하는 경향 또는 후순환적인 경향이 있죠. 후행하는 경향, 시간적으로 뒤지는 경향입니다. 1번 틀린 지문이죠. 자, 이유는 우리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각 부문별 특수순환의 가중평균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번 지문. 상향시장 국면에서는 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 인류에 있고 금리는 낮으며 거래는 활발하죠. 거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번 맞는 지문이고, 3번 하향시장에서는 특수한 거래 이외에는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상한 가격을 말하죠. 자, 이 순환적인 변동인데, 이 순환적인 이 경기 변동은 우리가 4개의 순환 국면을 가지고 있죠. 자, 이 순환적 변동은 이 4개의 우선 순환 국면이 있습니다. 자, 어떤 국면이냐면 이런 국면이겠죠. 자,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이 저점 바닥을 통해 올라가는 경기의 회복 시장 국면, 그리고 이 상향 시장 국면, 위에서 내려오는 후퇴 정점을 통해서는 후퇴 시장 국면, 이 하향 시장의 국면에 이 4가지의 순환 국면이 되풀이돼서 우리가 반복되죠. 자, 가격이 상승하는 경기의 확장 국면, 가격이 하락하는 경기의 수축 국면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하향 시장에서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위에 있으니까 상한 가격을 말하죠. 그래서 맞는 지문. 자, 경기 순환의 국면은 국지적이죠. 자, 경기 순환의 국면은 국지적, 이 지역적인 형상인데, 이 지역적 형상이 부동산 경기에 붐이 확산되면은 광역적, 우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또 나타나죠. 이 국지적, 지역적 형상이 부동산 경기 붐이 확산이 되면은 전국적, 광역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자, 맞고. 자, 5번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는 일반 경기 순환과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내용인데, 자, 이 상업용, 이 공업용 부동산에 있어서의 건축 경기, 자, 이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는 이 주거용 부동산의 일반 경기, 자, 일반 경기와 거의 대체로 일치하죠. 일반 경기가 호경기로 들어서면은 우리가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도 늘어나기 때문에 상가 매출액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상가 건축 경기가 활발하고,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은 생산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또 공업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도 활발하죠.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죠. 그래서 우리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와 일반 경기는 어떻게 돼?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인데, 이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동시, 우리는 순환적인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맞는 지문입니다. 1번 정답. 2번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설명은 부동산 가격에 있어서의 상승은 우리가 경기 순환의 측정 지표가 될 수 있으나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반드시 호경기라 할 수 없음은 부동산 거래의 투기적 요소가 개재될 경우에 실물 경제 생산과 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맞는 지문인데 이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도 우리가 작년 시험에 또 지문상에 또 출제를 했었죠. 자, 이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를 보면은 우선 실물 변수와 우리가 화폐로 표시된 명목 변수로 볼 수 있는데 이 명목 변수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부동산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이라는 얘기고 실물 변수에서는 이 공급 지표와 이 수요 지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때 공급 지표는 우리가 건축량의 파악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수요 지표로서는 우리가 이 거래량이 대표적이죠. 대표적인. 자, 2번.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시간적으로 뒤지는 경향이 있다. 후행하는 경향이죠. 이것은 부동산 경기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부문별 특수순환의 가중평균치, 가중치를 부여해서 평균을 구한다는 얘기죠.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는 질문.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의 경기순환은 일반 경제의 경기순환과 거의 일치한다. 동시순환적 형상입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은 타성의 작용으로 인해서 일반 경기 변동의 진폭보다 크게 나타난다. 작년에 정답이었죠. 작년에는 작게 나타난다 해서 출제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이 경기 변동의 진폭, 자, 이 변동의 진폭인데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은 일반 경기 변동보다 크게 나타난다. 왜냐? 우리가 관련해서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에 대응하여 민감하게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타성의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 부동산 경기 순환의 유형 중 안정시장은 상향, 후퇴, 하향, 회복을 거쳐서 안정시장으로 이행한다. 안정시장은 이 부동산 경기의 순환 국면에 의해서 분류되는 시장은 아니라는 것. 일반 상품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만 존재하는 이 고유 시장이 안정시장이다. 경기 순환의 국면에 의해서 분류되는 시장은 아니고 어느 시장 국면에나 존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5번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61번. 부동산 경기 순환에 대한 설명이다. 타당한 기술은 주기의 순환 국면이 뚜렷하게 나타나거나 일정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기의 순환 국면이 불분명하죠. 주기의 순환 국면이 우리는 불분명하고 우리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예? 일정치가 않다. 불분명하고 일정치가 않다. 1번 정답이 되겠고, 부동산 경기란 공업용, 상업용, 주거용 부동산의 경기를 말하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상업용이 아니죠.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우리나라의 토지 투기는 부동산 경기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4번 일반 경기보다 부동산 경기는 비교적 어떻게 돼요? 낮은 정점과 깊은 저점을 나타낸다 하니까 틀렸죠. 자, 이 변동의 진폭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게 정점이고 이게 바닥 저점인데 이 정점과 저점 사이의 길이를 우리는 진폭이라고 하죠. 자, 부동산 경기는 호경기일 땐 일반 경기보다 정점은 더 높고, 불경기에는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가격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저점은 일반 경기보다 저점은 더 깊게 나타나서 이렇게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은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은 일반 경기보다
크게 나타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번 틀렸고 낮은 정점에 하면 안 되고 높은 정점이죠.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타선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 하니까 틀렸죠. 부동산 경기 변동은 타선 기간이 길다라는 중요한 특징이죠. 타선 기간은 부동산 경기 변동이 일반 경기 변동에 뒤지는 시간차를 말합니다. 자, 62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을 설명한 것 중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측정 지표에는 부동산 가격 변동, 건축량, 주택 거래량 등이 있다. 3대 지표죠. 자, 후퇴 시장에서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기준 가격 또는 상한선이 되죠. 맞는 질문. 부동산 경기는 상향 시장 다음에 뭐가 와야 돼? 후퇴가 와야 돼요. 하향이 오면 안 되죠. 상향 시장, 후퇴 시장, 하향 시장, 회복 시장 국면이 순차로 순환되며 이 순환주기 국면 사이에 안정시장이 있다 하니까 틀렸죠. 순서가 틀렸고 안정시장은 어느 시장에나 존재가 가능합니다. 자, 틀린 지문이죠. 3번 정답. 자, 매도자가 중시되는 시장은 이쪽이죠. 자, 여기는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매도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거래를 앞당기려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전문업자 입장에서는 매도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이 돼요. 매도자가 중시되는 시장은 바로 어디에? 우리가 바로 어디? 회복 시장과 상향 시장. 맞는 질문. 자, 부동산 가격이 회복 시장에는 아직도 서서히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요소가 개입되기 쉬운 국면의 시장은 회복 시장이죠. 5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63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경기의 순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이 하향 시장에서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에 있어서의 상한선이 되고 여기는 매도자 수가 어떻게 돼요? 확대되죠. 가격이 하락하니까 매수자 수는 축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바로 뭐가 된다? 매수자가 축소되니까 부동산 중개 전문업자 입장에서는 매수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이 되죠. 자, 2번 회복 시장에서는 가격은 상승하기 시작하고 공실률은 감소하고 또 회복 시장에서는 우리는 개별 부동산별로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맞는 질문. 상향 시장에서는 매도자 수가 축소가 되고 매수자 수가 확대되고 매도자가 중시되어 매도자 시장이 형성이 되죠. 맞는 질문이죠. 회복 시장에서는 어떻게 돼? 우리는 뭐의 중시? 매수자 중시에서 매도자 중시로 전환된다 얘기고 후퇴 시장은 어떻게 돼요? 후퇴는 이거죠. 후퇴는 뭐에서? 매도자 중시에서 매수자 중시로 전환되네요. 바뀌었죠? 4번이 정답이죠. 매도자 중시에서 매수자 중시로 후퇴 시장에서는 전환됩니다. 4번 정답. 안정시장은 경기의 불황에 강한 유형의 시장이죠. 자, 규모가 작은 주택, 위치가 좋은 주택, 역세권 내에 소규모 점포는 불황시에도 가격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5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64번.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기 변동과 같은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의 네 가지 국면 외에 이 네 가지 국면 외에 안정시장이라는 국면이 있죠. 1번 맞는 지문이죠. 2번 부동산 경기 변동의 국면은 공실률, 건축 허가 건수, 거래량 등으로 확인할 수 있죠. 자, 여러분이 건축량을 파악할 때 건축 허가량을 알면은 미래의 건축 경기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 신청 건수 중요하고 또 공실률, 공가율 등은 부동산 경기의 선행 지표로서 또 중요하죠.
자,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정점과 저점 간의 진폭이 작은 게 아니라 크게 나타나죠. 3번 정답. 순환적 변동, 계절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 등의 모습이 나타난다. 자, 이 순환적 변동 이외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에 의해서 이 계절적 변동이 있죠. 자, 1년을 단위로 했을 때 계절에 따라 이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경기 변동이고, 또 이 무작위적 랜덤이죠. 이 불규칙 또는 우발적인 변동이라고 하죠. 자, 우발적 변동. 자, 이 내용도 또 시험에 자주 출제하죠. 요 두 개가. 자, 우선은 이 예기치 못한 사태죠.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서 나타나는 비주기적인, 비정기적인 경기 변동이고, 우리가 일반 경제에 있어서의 장기적으로 나아가는 방향과 일치하는 장기적 추세적 변동이 나타나죠. 자, 시험은 요 두 가지가 특히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걸 주의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5번 상향 국면에서 직전 회복 국면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밑에 있으니까 하한선이죠. 하한선 포인트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65번 부동산 경기 변동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 부동산 경기는 도시별로 다르게 변동할 수 있고, 같은 도시라도 도시 안의 지역에 따라 다른 변동의 양상을 우리는 보일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 완화 후 주택 거래 증가는 경기 변동 요인 중 불규칙 변동 요인이죠. 이 예기치 못한 사태죠. 뭐 금융상의 규제를 완화하느냐, 정부의 급격한 주택 정책의 변화, 예기치 못한 사태인 바로 무작위적 변동입니다. 불규칙 변동이죠. 2번 맞고. 부동산 경기는 각 주기별 순환 국면 기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향을 보인다. 주기의 순환 국면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맞는 지문. 봄, 가을에 반복적인 주택 거래 건수의 증가는 이거 추세적 변동이 아니라 계절적 변동 요인이죠. 계절적 변동 매해 발생하죠. 4번 정답. 일반적으로 건축 착공량, 건축 허가량, 부동산 거래량 등이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66번 부동산 경기 변동을 4가지 국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옳은 것은 자, 저점에서 정점에 이르는 기간은 길죠. 예? 좀 짧은 데 아니라 긴데 반해. 이 정점에서 저점에 이르는 기간은 짧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2번 후퇴 국면이 일반 경기와 병행하여 장기화되면요, 점점 공실률은 증가를 하게 돼 있죠. 공실률이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하향시장에서 공실률은 최대가 되는 겁니다. 2번 정답. 상향 국면에서 부동산 매매 시 매도자는 거래의 성립 시기를 뒤로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거래를 앞당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3번 틀렸고, 후퇴 국면은 뭐죠? 상향시장 다음의 국면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건축 허가 신청 건수가 점차 증가하는 것은 회복시장입니다. 하향시장이 아니라 회복시장의 국면.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67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은 부동산 경기 변동의 4가지 국면에 대한 특징을 설명한 표이다. 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회복 국면. 여러분, 회복 국면에서는 매수자가 중시되는 시장이고, 건축 허가 신청, 회복이죠. 회복은 매도자가 중시되는 시장으로서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증가하고 공실률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A는 매도자, B는 증가, C는 감소 이렇게 나와야겠죠. 자, 그리고 B는 뭐죠? 거기 D는 뭐예요? D. 후퇴기, 하향기에서는 매수자가 중시되는 시장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관로 안에 들어갈 말, 어떤 말이냐? 각 국면의 특징을 묻는 내용이죠. 68번.
거미집 이론에서 공급 물량은 다음 중 어느 항목에 주로 의존하는가? 자, 이 에치켈이라는 학자죠. 자, 에치켈에 있어서의 이 거미집 모형인데, 자, 이 거미집 모형은 모든 시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농축산물 시장이나 건축물 시장에 적용하죠. 즉 생산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농축산물 시장이나 이 건축물 시장에 적용하죠. 예? 특히 뭐죠? 생산 기간이 오래 걸리는, 생산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뭐가 있다? 공급의 시차가 나타나는 우리가 이 농축산물 시장이나 건축물 시장에 적용하는데, 농축산물 시장이나 건축물 시장의 불균형 상태가 균형 상태로 조정되는 과정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동태적으로 어떻게 변동하는가 분석한 모형인데, 가정이 있겠죠? 자, 이 가정을 보면은 2016년도의 수요량은 2016년도의 가격에 영향을 받죠. 금기의 수요량은 금기의 가격에 영향을 받고, 2016년도의 공급량은 2015년도의 가격에 영향을 받죠. 금기의 공급량은 전기의 가격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공급 물량은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전기의 가격 수준. 2번 정답이 되겠죠. 자, 69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거미집 이론에 따를 경우에 A 부동산, B 부동산의 모형 형태인데, 자, 거미집 이론의 모형을 보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죠.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한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는 수렴형인데, 여러분 수렴형은 시험에 상당히 많이 출제를 했어요. 수렴형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안정적인 균형이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출제한다. 수렴형은 안정적인 균형이기 때문에 많이 출제하죠. 자, 지금 수요와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바로 균형 상태입니다. 자, 균형 상태인데, 자, 이 점이 바로 뭐가 돼요? 불균형이 되겠죠. 자, 이 불균형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이렇게 균형 상태로 접근하는 과정이 수렴형이죠. 자, 이 수렴형의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뭐죠? 이 수요 곡선의 기울기에 있어서의 절대값과 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을 비교하면 어디가 크다? 우리가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절대값이 크죠. 기울기와 또 탄력성은 서로 역관계 있습니다.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인데,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은 탄력적이라서 1보다 크고, 공급의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니까 비탄력적이니까 0과 1 사이 있죠. 이렇게 바뀝니다. 이 기울기와 탄력성은 서로 역관계이기 때문에 부동 방향을 바뀐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요 하나만 잘 기억을 해두면 탄력성은 반대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A 부동산에 있어서 보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얼마? 여기 마이너스 0.3, 여기 0.7이니까 0.7이 0.3보다 크죠. 그래서 수렴형입니다. A는 수렴형. B 부동산은 이런 형태죠. 자, B 부동산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서로 같아요.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죠. 자, 이런 경우 점점 이렇게 가는 이런 형태가 바로 뭐냐? 순환형. 네, 순환형의 형태죠. 그래서 정답은 수렴형과 순환형 1번인데, 이 순환형일 때는 이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이 공급 곡선에 있어서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서로 같을 때 우리는 순환형이 돼요. 이 B는 순환형 형태가 되겠죠. 자, 70번 문제로 갑니다. 자, A와 B 부동산 시장의 함수 조건 하에서 가격 변화에 따르는 동태적인 장기 조정 과정을 설명한 거미집 이론에 의한 모형 형태를 보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70번 문제를 보시면은
거기에 보시면은 A 부동산 시장을 보는데, 자, A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 P는 얼마죠? 이 P는 500-QD가 주어졌죠. QD는 수요량이죠. 그래서 P는 Y축이고 Q는 X축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래서 P는 2로 나눠주니까 250-2분의 1 QD인데, 이때 기울기는 바로 뭐죠? 여기 P는 Y축, Q는 X축일 때 이게 기울기고 250은 Y절편입니다. 여기 기울기죠. 자, 그리고 공급 곡선은 3P는 300 플러스 4 QS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P는 양변을 3으로 나눠주니까 100 플러스 3분의 4 QS인데, 이때 기울기,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3분의 4죠. 자, 그러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절대값,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3분의 4 절대값을 우리가 구했더니 2분의 1, 3분의 4 이게 크죠.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보다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크니까 이 형태는 무슨 형태? 수렴형 형태다. 자, A는 수렴형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럼 B는 어떤 형태냐? B는 P 리꼬는 400 마이너스 2QD죠. 그러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고, 공급 곡선은 이 P리꼬르는 100 플러스 4QS죠. 그럼 양변을 2로 나눠주니까 50 플러스 2QS인데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2죠. 자, 그러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서로 같다. 같은 경우에는 무슨 형태? 같은 경우에는 순환형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 위에 또 하나 있죠. 발산형의 형태인데, 발산은 수렴형과 반대의 형태입니다. 발산은 수렴형과 이렇게 반대되는 형태다. 자, 반대되는 형태가 발산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발산형은 불안정적인 균형입니다. 자, 이 발산형은 이 불안정적인 이 균형을 나타내는 모형인데, 자, 그러면 한번 보면은 이게 균형이죠. 그런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이 점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제 균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밖으로 빠져나가는 불균형, 발산형, 불안정적인 균형 형태가 나오죠. 자, 여기에서는 요거와 반대, 수렴형과 반대니까 이 수요 곡선에 있어서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을 비교했더니 어디가 크다? 당연히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크고, 기울기와 탄력성은 서로 또 역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비교하면 어디가? 우리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죠. 완만하니까 탄력적이고, 이건 비탄력적이죠. 수요는. 자, 이런 내용을 우선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거미집 이론도 우리가 과거에 자주 출제가 되었던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1장 부동산 경제 이론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제2장 부동산 시장과 공간 구조 이론인데, 자, 여러분 교재 73페이지에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은 일반 상품과 부동산 상품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이다. 적절하지 못한 상품이죠. 일반 상품은 공급은 바로 즉시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 부동산 상품은, 자, 부동산 상품은 어떻게 돼요? 공급이 비탄력적. 비탄력적이란 건 뭐죠? 비탄력적은 착공해서 완공한 다음 공급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공급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일반 상품에 비해서 비탄력적이다. 바로 즉시 공급하면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은 공급의 시차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자, 2번 지문 보시면은 일반 상품은 구매 횟수가 일회성이 아니죠. 빈번하게 이루어지죠. 자, 여러분 일반 상품 아이스크림 빈번하게 구매가 이루어지죠. 근데 부동산 상품은 고가의 상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고가의 상품이고 내구성이 있잖아요. 자, 부동산 상품은 또 뭐가 돼? 고가의 상품이면서 수명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내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죠? 일회성이다. 일회성. 구매 횟수가 자주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정답이 되겠고, 3번 일반 상품은 가격 예측이 쉬우나 부동산 상품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가격 예측이 어렵습니다. 맞고, 일반 상품은 정보 수집이 쉬우나 부동산 상품은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래 시에 있어서 우리가 거래 내용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정보 수집이 곤란하고 정보 탐색하는 비용, 거래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일반 상품은 생산자와 소비자 관계가 분명하죠. 생산자가 생산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팔려고 공급을 합니다. 일면적인 관계인데, 부동산 상품은 소비자가 공급자가 될 수도 있죠. 자, 여러분,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소비자입니다. 그걸 소유해서 이용하다가 팔려고 내놓을 때는 공급자가 돼요. 소비자가 공급자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부터는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시장인데, 이 부동산 시장의 기능, 특징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효율적 시장에 관련된 이론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